자, 보자. 발로 해. 아이고. 풀만하니? 이번에는 풀만했어? 약술은 계속 하다 보면 진짜 풀만하다니까. 근데 가끔씩은 좀 어려운 게 있긴 하지. 내가 수업을 할 때 세 종류의 수업을 하잖아. 네 종류구나. 일반적으로 국어, 당연히 국어 수업. 그 다음에 일반 논술, 약술 논술, 대학에서 언어 논리. 니네가 생각할 때 뭐 어떤 수업이 제일 힘들고 어떤 수업이 제일 편할 것 같아? 어차피 3학년 수능을 하니까 재수생들도. 자, 수능 국어. 그 다음에 약술, 일반 논술, 그 다음에 대학교 언어 논리. 언어 논리가 뭐냐면 혹시 피셋이라고 이런 거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5급 애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시, 사시지. 얘네들이 비문학인데 어려운 거야. 오직 비문학밖에 없어. 어려워. 그걸 통과해야 사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행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야. 니트야. 니트, 피셋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니트라는 거랑 피셋이랑 거의 유사해.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래서 공기업, 사기업 할 때도 좀 비슷한 건 한데 좀 쉽지,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운 수업인 것 같아? 아니야. 일반 논술이 제일 어려워. 쓰라고 하면 이 새끼들이 무슨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아니에요 하면 네 하고 가서 이상한 짓을 다시 써봐 하면 또 이상한 말을 해. 그냥 딴 나라 이야기가 막 나와. 이상한 나라 앨리스야. 제일 쉬운 수업이 뭔지 알아? 약술이야. 왜? 답이 딱딱 보이잖아. 이게 많이 설명 안 해도 돼. 뭔 느낌인지 알겠지? 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언어 논리. 언어 논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하나하나 단어 때문에 오답과 정답이 막 바뀌어. 수능에서 뭐 얘기하면 좀 짜증나는 문제들이 있지. 뭐 이렇게 했는데 봐봐봐. 사람들이 암세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병이 치료되고 있다 그랬어. 병이 치료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 안 된 거야. 근데 치료된 것도 맞아. 이런 걸 일일이 따지는 거야. 이게 논리. 그래서 언어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명제라고 가끔씩 니네 보일 때가 있을까? 명제 알아? 명제 지문 나오면 다 같이 죽지 않는데 그 명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 논술 빼고는 언어 논리가 어렵고 그 다음에 수능 국어는 그나마 쉽지. 근데 약간씩 좀 까탈스러운 지문이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야.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한 만큼 합격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해보면 알지만 거의 유사하게 나오잖아.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밑줄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래서 항상 요렇게 나온 거 있지. 요렇게 나온 거. 조건이 주어진 거 있지. 무조건 밑줄 치고 동그라미 막 쳐놔야 돼. 아니면 색깔 막 칠해야 돼. 밑줄 안 치더라도. 왜? 분명히 찾아놓고 저걸 못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보면 뭐하고 똑같아?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거야. 니네 그런 실수 해본 적 있어 없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시오 했는데 적절한 걸 찾아서 틀리고, 적절한 걸 찾으시오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조건이 주어진 경우는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해야 돼. 자, 다시 한번. 1어절, 2어절이라고 했지. 1어절은 뭐고 2어절은 뭐야? 1어절은 띄어쓰기가 없는 거. 2어절은 한 번 띄어쓴 거가 되는 거지. 그 음절은 뭐야? 음절이란 1음절, 2음절 이렇게도 나오는데 음절은 글자 수. 그럼 예를 들면 세비타고는 몇 음절이야? 4음절. 몇 어절이야? 1어절. 띄어쓰기가 없잖아 이거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왜 저기 보기 2가 나왔니? 보기야, 보기. 뭐 이거 이 정도 오타는 뭐 문제가 없지. 책에는 제대로 나왔지. 자, 보기 봐봐봐. 보기 하나밖에 없어. 그럼 모든 정보는 어디에 있어? 여기 있는 거지. 이거 다른 보기를 가지고 풀 수 있다 없다? 없어,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풀라 그랬어? 괄호가 있는 앞, 뒤를 보라 그랬지, 분명히. 그럼 거의 정답이 나온다. 또는 똑같은 뭐를 주거나 단어나 똑같은 문장을 주거나 아니면 유사한 거. 유사한 걸 찾는 연습이거든, 사실은.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있을까? 뭐뭇을 제시한다 하기 전에 보자. 이게 뭘까? 연설을 시작할 때지. 연설을 시작 밑줄 쳐봐봐. 그러면 저거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연설을 시작해서 연설한 거잖아, 지금. 어디 있어? 앞에만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미 힌트를 다 줬잖아. 앞에만 봐라.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제시했지. 야, 학교 때 되게 많이 봤지. 비문학에서도 많이 배워서 관심 유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지? 질문. 뭐 그렇게 많이 보잖아. 그러면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 한번 볼까? 뭐가 있어, 처음에?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안녕하세요. 이건 관심 유발 아니야, 이거는. 야, 안녕하세요. 관심 유발이면 미친놈들이지. 그건 뭐야? 병자야. 야, 그럼 지나갈 때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런 애들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관종. 그거 병자야. 혹시 이것 때문에 썼다? 맞긴 맞았어, 우연히. 이 정신 상태를 좀 고민해 봐야 돼. 자, 어디 가야 돼? 오늘 선배님과 행사 만날을 맞이 여러분 앞에서 연설하게 된 연설 시작됐지. 지금 분명히 연설문이라고 확인했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무인도로 기억 없이 떠나야 하는데 물건을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보니까 반응을 받지, 분명히. 반응을 받으니까 이게 뭐지? 관심 유도한 거 맞지?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지? 질문. 이래서 안 됐어. 근데 잘 봐. 말을 쓰시오라 그랬어? 찾아 쓰시오라 그랬어? 쓰시오는 여기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러니까 찾아 쓰시오는 그대로 쓰는 거고 쓰시오는 니들이 알아서 찾아봐, 이 뜻이잖아, 지금. 그럼 선생님 질문이 어디 있어? 야, 이거 질문이잖아. 이거 찾았으면 혹시 질문 말고 다른 거 물음도 괜찮아. 굳이 따져준다면 물음도 괜찮아. 근데 물음 쓰는 것보다 질문이 낫지 않니? 혹시 다른 거 쓴 사람? 다른 거 쓰기도 어렵지, 이거 지금. 그럼 여기는 우리 우스갯소리지만 하나 물어보자, 이 그대로. 무인도로 간다면 물건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 너 뭐 가져갈래? 와이파이 안 돼.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지, 하나. 무인도에 가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져. 너 뭐 가져가고 싶어? 축구공? 무인도에서 혼자 축구한다고? 와, 나오면은 거의 뭐 메시가 돼서 나오겠는데, 그 정도면. 근데 문제는 사람이 달라붙으면 못해. 혼자만 있기 때문에. 넌 뭐 가져갈래? 생각해본 적이 없어? 지금 생각해보라고. 얘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 뭐 가져가고 싶어? 너는? 너는? 라이터? 너는? 무인도에서 아무 데나 잡으면 되지, 뭐, 굳이. 나도 불 갖고 가. 어쨌든 불이 있으면 뭐든지 잡아서 먹든지 뭐든지 하지 않을까? 다자. 선생님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 선생님 군대 갈 때 편식왕이었거든? 얼마나 편식이 심했냐면, 뭐 오면 이거 안 먹으면 집에서 안 해줬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그걸 해줬거든. 정말 편식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심한 정도였어. 너무 편식이 심했거든? 군대 가잖아? 그리고 딱딱한 데서 절대 잠을 못 잤었거든? 군대 갔잖아? 야, 그거 이틀 만에 다 고쳐. 다 고쳐. 전혀 걱정하지 마. 불쌍한 놈들 다 갈 거잖아, 이제. 니네 모든 거 다 고칠 수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다 고쳐.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조언의 세 가지 강조하면서 무엇 관계 세 가지의 담화를 활용하고 있다 그랬지. 야, 근데 문제는 담화 표지가 뭔지는 몰라도 돼.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가 눈에 보여? 세 가지 조언, 세 가지 뭐지, 분명히.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 세 가지가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자,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 게 뭐니? 뭐가 있어?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셋째. 그런데 공통적으로 뒤에 뭐가 나와 있어? 괄호가 붙어 있지 지금. 그럼 이게 뭘까? 혹시 담화 표지가 뭔지 알아? 담화 표지. 거기 담화는 말이야. 표지는 뭔가를 나타내는 거야. 말로써 나타내야 되는데 말이 없는데? 이거 말 말고 그 뒤에 있어. 혹시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언어적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거야? 우리가 뭐 담화라고도 얘기하는데 담화의 표현에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해서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우긴 하거든. 우리 언어적 표현이란 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지금 말이야. 언어지. 그런데 이 비언어와 반언어가 뭔지 알아? 이게 비언어야. 말이 있어 없어? 말은 없는데 이거 언어 소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 보면 보통 뭐 우리나라의 비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닌가? 뭐 하트 뿅뿅뿅 하는 거. 막 요렇게 하는 거. 요게 비언어야. 반언어는 분명히 단어는 나가는데 완벽한 말이 아니야. 근데 알아듣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떻다는 얘기야. 위험을 알릴 때 이런 것들이 있지. 이게 반언어야. 목소리는 나와. 근데 우리가 하는 언어 단위는 아니란 말이야. 그걸 반언어라 그래. 이래서 안 됐어. 근데 우리는 반언어보단 반언어는 보통 군대 가면 정말 많이 써. 위문공연 오면 다 반언어야.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돼. 니네 보통 남학생보단 여학생들이 반언어를 많이 쓸 때는 급식 맛있는 거 나올 때는 거의 버팔로들이 뒤에서 우와 하고 뛰어가잖아. 반언어야. 남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 우와 막 이런 거. 비언어. 자 그럼 보자. 자 여기 봐봐봐. 세 가지 조언 한번 찾아볼까? 세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첫째 하면서 둘째 하면서 셋째지. 뭐니? 손가락을 하나, 손가락을 둘, 손가락을 세 개 펼쳤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요거 쓰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했거든. 이런 걸 뭐라 그래?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당연히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뭔가 알 것 같은데 비언어적 표현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렵지 않아. 근데 푸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돼? 뭔가 찾을 수가 없거든 지금. 그래서 어렵게 느껴버린다는 얘기지. 이게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질문을 맞힐 가능성이 높은데 비언어적 표현 맞춘 사람 손 들어봐봐. 틀린 사람. 이렇게 일이 생긴다니까. 비언어적 표현이라니까. 담화 표지 표지 했잖아 지금. 말을 했는데 담화 중에서 언어, 비언어, 반언어인데 첫째, 둘째, 셋째면서 첫째, 둘째, 셋째 강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비언어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썼냐 안 썼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줄 때 보통은 1번에서 이거는 보통 3등급, 4등급 초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는 알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부러 저기서 1번부터 봐봐. 니네가 문제 풀 때도 1번이 딱 맞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 좀 싱숭생숭해지잖아. 그래서 처음에 어려우면 되게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국어가 이게 우리가 부침을 좀 겪었거든. 수능에서. 옛날에 선생님이 볼 때는 어려웠었어 국어가. 근데 되게 쉬웠었어. 그래서 국어 공부 안 하다가 지금 국어가 어려워졌었어. 왜 쉬워진 줄 알아? 맨날 1교시 끝나잖아. 그럼 9시 뉴스인데 지금은 8시에 뉴스하지만 옛날엔 다 9시 뉴스였단 말이야. 9시 뉴스에 수능이 끝나면 첫 멘트가 뭔지 알아? 학생들 자살한 얘기만 나와. 1교시 시험 보고 다 자살하는 거야. 왜냐면 시험이 이제 인생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첫 시험을 봤는데 1교시가 뭐야? 국어야. 국어가 어려우니까 망했다고 생각해가지고 1교시 끝나면 나와가지고 아파트에서 뭐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원더우먼인 줄 알고 막 그냥 줄 없이 번지점프해 막 미쳐 막 나는 스파이더맨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거미줄이 안 펴지는 거지. 뒤지는 거야. 그래서 막 나와.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게 반복되니까 교육부에서 뭐라면 국어 쉽게 내라고 아예 지침을 내려버렸어. 그 다음에 국어 겁나 쉬워서 극단적인 경우는 99점이 98점이 3등급이었어. 안 믿기지? 하나 틀렸는데 3등급이야. 근데 그 당시에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가 있었거든. 99점이 2등급.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서 야 이건 너무하다 그래도 쉬워졌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 국어 문제가 어려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사람들 보면 돌대가리야 국어. 왠 줄 알아? 겁나 쉽게만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얘네들도 이걸 구분해보고 싶단 말이야. 야 비언어, 반언어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없을걸? 들어봤을걸 분명히. 배웠거든. 학교에서 잤냐 안 잤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당연히 나온 거야 이게. 이 대산에서. 근데 지금까지 1번은 내가 항상 어떤 문제 줬니?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니까 되게 쉬웠잖아. 근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걸로 7, 8문제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 파이널에서. 그럼 어떻게 돼? 애들이 알긴 하는데 겁나 시간도 모자라고 겁나 짜증나요. 이러는 거야. 근데 모든 대학이 이렇게 7, 8문제 낼까? 그럴 리는 없잖아. 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안 되지. 그 다음에는 없어. 혹시 뭐 다르게 쓴 사람은? 손가락 펼침 그거 진짜 이지랄이야. 설마 정답이 그렇지 손가락 펼친 거 잘 찾았어. 그게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거지. 그걸 못 쓰는 거지. 분명 뒤에다가 그래서 다만 표지 활용이라고 대놓고 찍어버렸잖아. 표시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말을 표시했다는 뜻이잖아. 야 책 표지니까 껍데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 손가락 펼침 맞아. 근데 그런 단어는 우리가 배우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지문에서 1번과 2번의 큰 차이점은 뭐지? 1번은 쓰시오고 2번은 지문에서 찾아 쓰시오지. 그러면 저 제시문에 있는 게 아니면 오답이란 얘기야 지금. 자 봐봐. 힌트를 먼저 팁을 하나 줄게. 괄호가 전부 어디에 있어? 보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디에만 붙어 있어? 두 번째에만 붙어 있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게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결국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 요렇게 한번 해봐봐. 글쓴이가 주장하는 거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서만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야? 주장과 관련된 것만 내겠다는 얘기지. 대놓고 그걸 문제 보였잖아. 그럼 잘 봐. 만약에 얘가 제시문에서 뭔가를 찾아 쓴다라면 글쓴이의 주장은 단락이 지금 몇 개 나왔니? 여기에는 하나, 둘, 셋, 4개의 단락이 나왔지. 네 개 단락이지. 그러면 글쓴이의 주장은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몇 번째 문단은 될 수가 없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겠지 분명히. 몇 번째? 첫 번째 아니면 마지막이 글쓴이 주장이 붙어 있겠지 분명히. 그런데 이거는 수능하고 좀 달라. 근데 여러 번 얘기했잖아. 수능보다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쉬워야 돼. 그래서 구조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뭐라고 떠들어 놓고 결과 이렇게 얘기했지 지금. 그럼 전체 지문에서는 1번이 주장일까 4번이 주장일까 문단으로 보면. 그렇지. 다 떠들고 결론 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니들의 뇌구조를 그렇게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다 설명하는데 알아듣니? 그러면 보통은 내가 알아들었어요? 그럼 네 번째 문단만 찾으면 되죠? 구조가 그렇게 된대요. 이렇게 되면은 빨리 찾을 텐데 알아들었어? 하는데 에?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수도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학생들이 그 말을 많이 해. 선생님 저 국어는 다 풀었어요. 수학은 못 풀었는데요? 야 국어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수학보다 만만해서 오랫동안 본 거 아니야. 약술은 국어 오래 보면 답이 나와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 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 수학 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게 뭐지? 국어에서 빠르게 정확하게 풀고 나서 시간을 축적해 놓고 그 시간을 어디다 갖다 붙여? 수학에. 단 어느 학교 빼고 상명대 빼고. 상명대는 문과가 국어 9개, 이과가 수학 2개니까 국어에 집중 투자해야 되겠지. 국어 다 맞고 수학 하나만 맞으면 돼. 그럼 합격이야. 상명대를 제외하고는 최소화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고, 상명대를 쓰는 사람들은 국어 진짜 열심히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왜냐면 문항수가 너무 차이 나잖아 지금. 거꾸로 거기는. 그럼 수학을 딱 봤는데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패스. 하나는 풀 수 있거든. 하나 풀고 다 국어. 그렇게 가는 거야. 국어 다 맞추. 야 봐봐. 수학 한 문제나 국어 한 문제나 동급이거든 지금. 꼭 생각해보자. 문과 계열 손 들어. 나는 문과 계열이다. 국어 맞추는 게 편해? 수학 맞추는 게 편해? 국어 한 문제 푸는 게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 수학 한 문제 푸는 게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 국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어쨌든 그러면 여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겠지? 이 정도는 알아두란 얘기야 지금. 근데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보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범위가 뭘까? 여기 보니까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은 복잡계 경제학이지. 그럼 이 사람은 죽었다 깨도 무슨 얘기만 했단 얘기야? 복잡계 경제학에 대한 얘기만 했단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니? 근데 그리고 네 번째 문단 잠깐만 봐봐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첫 번째 뭐라고 얘기니?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살아있는 존재 유기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조직화 능력이 현대 경제의 핵심 역량이라고 무엇하는 거야? 주장한다. 이것도 복잡계 경제학부터 시작했지 분명히. 자 어쨌든 보자. 범위는 맞았는데 여기 봐봐. 자, 이 글은 복잡계 경제학 관점에서 현대 경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봐봐. 날 봐. 그러면 이제 우린 이 생각도 해야 돼. 답은 입에 했을 테니까. 복잡계 경제학하고 뭐가 나왔어? 현대 경제학의 특성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가 안 났지만 경제학을 몇 개로 쪼갰니? 두 개로 나눠놨지. 그럼 각각의 특징이 공통점도 있을 거고 뭐도 있어야 돼? 차이점도 있겠지. 비교하는 걸 내야 돼 안 내야 돼? 출제자 입장에서는 내야 되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이따 정리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이런 식으로. 자, 봐봐. 기술 변화와 세계 금융시장 불확성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미국 산타페 연구소를 중심으로 등장한 복잡계 경제학은 현대 경제를 수학적 계산이나 도덕적 모델의 결과물이 아니라 여긴 밑줄 안 쳤지만 꼭 잘 기억해둬야 돼. 봐봐. 수학적 계산이나 도식적 모델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랬지. 그럼 저건 누구 걸까? 누구일 가능성이 높을까? 저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저 누구의 이론일 가능성이 높아? 현대경제. 다시 동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본다. 또한 비정형성, 창말, 자기조직화 능력 등의 개념을 통해 현대경제에서 불확실성과 상호작용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한다. 그럼 현대경제는 저건 모자란가 봐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대. 마지막 그래서 결국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은 복잡계 경제학에서 자기 조직화 능력이 현대 경제의 핵심 역량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대 경제에서는 무엇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 그런데 잘 봐봐. 대응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이건 요약을 다 해주고 다시 한번 얘기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 얘랑 똑같은 게 지금 존재는 하지. 어디에도 존재해. 현대 경제에서 뭐 같다는 거?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고 대응한다 그랬지. 대응하는 능력, 이해하고 대응하는 거잖아. 뭐 하는 거지? 만약에 세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뭐가 들어가야 돼? 불확실성과 상호작용, 변화 가능성. 이 세 개의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저렇게 찾아도 문제는 안 생겨. 왜?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쓸 수 있지 분명히. 그럼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여기 한번 보자. 마지막 문단. 혹시 찾아봐봐. 저 말이 들어가 있는지. 마지막 문단에서. 어디에 있어? 자, 이러한 관점은 정리가 되겠지. 아이고. 이러한 관점은 현대 경제에서 외부 지시나 하향식 통제로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식하에. 자, 여기. 확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과 통제가 아닌 불확실성과 상호작용,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이니까 강조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다 나와 있잖아. 똑같잖아 답이. 그럼 나올 수 있는 세 가지가 뭐지? 불확실성, 상호작용, 변화 가능성 이렇게 됐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보기 줘서 보기를 찾을 수 있지만 만약에 모두 보기가 보기에 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출제자 입장에서, 내가 대학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야. 뭐, 얘들이 4, 5, 6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오겠대. 잠깐, 그럼 봐봐. 전체를 읽으려면 짜증이 날 거고, 매년 어려운 걸 주면 내년엔 또 안 적을 거란 말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해 준 거 맞아, 틀려? 맞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찾아 쓸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마지막 문단을 봐서도 찾아 써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니들은 요걸 보고 쓰는 게 편해? 아니면 마지막 문단을 보고 쓰는 게 편해? 만약에 이걸 자세히 봤다라면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었어. 왜?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줬으니까.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기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잘 봐봐. 뭐가 걸렸니? 지문에서 찾아 쓰시오니까 네 번째 문단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야, 사실은. 이래서 안 됐어. 지문에서 찾아 쓰라고 했잖아. 그냥 찾아 쓰시오 하면은 여기인데, 요거 똑같은 거 있는데? 라고 생각한 다음에 찾아 써. 지문에도 똑같이 있네? 100%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니면 이걸 안 보더라도 앞뒤를 이해하고 바로 지문으로 가도 되고. 됐지?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에 대해서. 자, 먼저 복잡 경제학이 뭐냐? 핵심을 정리해보면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다 보인단 말이야. 잘 봐. 복잡 경제학의 관점에서 현대 경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기술 변화와 세계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실. 저거 지문에도 있어. 저기 나오게 된 폐경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왜 나왔대? 기술 변화와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왔잖아.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 니들 수능 출제위원들이 보통 뭘 내냐면, 논술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핫한 뉴스 같은 거 있지. 그게 제시문에 유사한 게 있으면 좀 내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야. 내는 경향이 있어. 근데 요즘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경제 불확실성이야. 왜? 저 미국에 미친 돼지 아저씨 하나 있잖아. 그 늙은 할배. 그 도란프 하나 있잖아. 왜? 맨날 심심하면 가라, 막 싸워라, 막 해놓고 막 지 멋대로 하는 놈 있잖아. 그래서 뉴스 그래도 보다 보면, 걔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완전 불확실성이야. 완전히. 근데 EBS에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럴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봐라. 그래서 일반 논술도 그런 거거든. 한류 문화가 처음으로 확산이 됐을 때 엄청나게 뉴스에서 막 떠들고 이랬을 때 이거는 이 지문 자체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 지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한류 문화의 특징을 한번 알아봐라 얘기했었거든. 그게 그대로 나와.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 옛날 니네 아주 어렸을 때야. 우리 한류 문화에 가장 먼저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 싸이야, 싸이. 싸이 강남스타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막 하고, 미국 뭐 빌보드 2위 하고 막 이랬잖아.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나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일반 논술의 주제야. 아니, 싸이의 강남스타일 가사를 적으시오 이런 거 주지 않겠지, 당연히. 그 미친 거지. 그 문화에 대해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문화와 관련된 게 대학마다 막 나왔어. 싸이가 안 나오더라도. 문화의 상대성,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잘 봐야 돼. 그래서 무엇과 기술 변화와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지. 그래서 뭐 금리니 뭐니 더럽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야, 저런 거는 저렇게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우리가 경제의 문제니까 금리가 문제가 되는 걸 낼까?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경제 금리가 나오는 거야. 자, 다시 봐봐.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미국에서 어디 가니? 현대 경제를 수학적 계산이나 도시적 모델의 결과물이 아니라, 봐봐. 이 핵심이 아까 보기에 거의 있었던 거지. 아니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괄호치는 거야. 뭐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면 복잡계 경제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변화한단 말이야. 야, 봐봐. 동적으로 변화 둘 중에 하나야.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본다. 또한 비정형성, 창발, 자기조직 능력, 조직화 능력 등의 개념을 통해 요거지.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핵심이니까. 개념을 통해 현대 경제에서 불확실성과 상호작용, 변화 가능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능력. 뒤에 거는 아까 문제 냈지, 분명히. 핵심을 다 정리하면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이거란 얘기야, 지금. 얘기했잖아. 얘는 길게 쓰는 거야? 단어 찾는 거야? 단어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본 다음에 다 적어놓고 또는 찍어놓고 읽어보면 이런 내용 나 알아? 대충 알고 있어. 요 정도 하면은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줄일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두 번째 정리 한번 해보자. 쓰기 싫은 사람은 사진 찍어놓고 보면 돼. 그래서 핸드폰 걷지 않고 있잖아 지금. 됐지? 자, 그러면 넣어봐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넣어. 이걸 해서 우리 못한 거를 자세히 해야 되니까. 항상 얘기지만 이 노란색은 내가 그냥 보여줬지만 저게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걸 다 준 다음에 얘에 대해서 쓰라고 할 수도 있잖아 노란색으로. 이건 지문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나랑 할 때 지문 한번 보겠다는 얘기야. 뒤에 보면 한 문제가 뭐 2문단 이렇게 써준 게 있어. 원래는 뭐 2문단, 3문단 이렇게 써줄까 했는데 그러면은 스스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뭐 몇 문단 이건 써줄 거야. 뒤에 보면 하나가 나와 그렇게. 내가 써준 게.
자, 다 써봤어? 써봤어?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읽어봐야 우리가, 그리고 여기 생략된 지문들이 있거든. 그때는 선생님이 저번처럼 뭘 줄 거야? 전체 지문을 줄 거야. 왜냐면 EBS 책 들고 다니기 좀 귀찮잖아. 무겁고. 자, 한번 보자. 전통경제학하고 복잡계 경제학을 비교, 당연히 공차를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그럼 자, 수능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도 공차를 물어봐 안 물어봐? 저런 경우는 물어보지. 1치부터 1치에서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고, 당연히 이게 이 교수들의 입장, 시험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도의 문제를 제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는 내가 복잡계 경제학의 핵심이니까 그 문제만 낸 거잖아 지금. 자, 그럼 한번 보자. 경제는, 전통 경제학은 무엇의 계산이나 모델의 결과물인데, 이거는 지금 지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보일 거야. 자, 1번은 뭐였어? 수학적 계산이나 뭐의 도식적 모델의 결과물. 그래서 아까 핵심에도 저거 있어서 없어서 당연히 저게 나온단 말이야. 저렇게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 얘네들은. 기억나지? 핵심에서도 있던 그 단어 그대로야 지금. 그 다음에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 거지? 동적. 기억나 안 나? 내가 괄호까지 쳐줬잖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동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시스템. 복잡하다는 것도 괄호 쳐줬었어. 시스템이나 살아있는 뭐가 되는 거야? 유기체. 이런 식으로. 가장 큰 핵심이잖아 이게 지금 비교해봤을 때 경제란 건. 그럼 경제는, 그럼 봐봐. 거꾸로 문제를 만든다면 이거야. 전통 경제학은 수학적 계산이나 모델의 결과물이며,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뭐 동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시스템이자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괄호치고 라는 점은 유사하다 이런 식이야. 근데 저거는 쓰시오란 말이야. 또는 왜 쓰시오일까? 아니면 찾아 쓰시오 해도 돼. 경제란 게 분명히 있잖아.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거든. 두 번째, 이제 주체가 누구냐? 언제나 가장 어떤 선택을 하는 존재야? 일반계에서는, 전통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고 했어. 주체가. 반면, 야 봐봐. 근데 수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지. 보기를 주는 거야. 보기를 주고, 철수는 뭐 물건이 3만 원일 때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는데 사지 못했다. 근데 세일을 하자. 10% 세일을 하자. 철수는 돈을 빌려서라도 그걸 샀어. 그럼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전통 경제학하고 복잡계 경제학에 대한 예시를 보기에 다 주고, 기억의 입장에서는 사는 게 더 경제적이다. 니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수능이잖아. 근데 약속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와. 그렇게 한다라는 건 니들을 2등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잖아. 존재하지 않아. 근데 가끔이 아니야. 국민대는 나올 수도 있어. 국민대에서는. 자, 그 다음 봐봐. 제한된 정보 속에서 뭐 하는 존재야? 상호작용. 요 단어들. 핵심인 단어만 뽑아내는 연습이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치고, 기억은 언제나, 전통 경제학에서는 언제나 가장 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복잡계 경제학에서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뭐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본다 하고 요거 쓰게 만들어도 되잖아. 근데 이건 제시문에 있거든. 마지막으로 시장 질서는 가능하고 무엇하는 거야? 예측이나 통제가 가능하지.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돼. 예측 통제가 가능한 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힌트 줬잖아. 보통은 보기에서 이런 힌트 주는 거야. 반대 개념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보기에서도 반대 개념이 있잖아. 뭐 복잡계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 예측 가능한데 얘는 불가능.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되는 거니? 창발적. 이 단어도 분명히 있었지. 세 개 단어 중에서 창발적.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야. 일치불일치의 핵심적인 건 다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잖아. 잘 써놓고 나중에 이 책을 계속 봐. 계속. 시험 볼 때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보란 말이야. 나중에는 책으로 나오지 않고 거의 뭘로 나오냐면 프린트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책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나오면 계속 필기할 거니까 계속 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필기할 시간이 없어. 많이 풀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경로 고착 현상의 주요 원인이냐. 저 이문단이라고 써줬지. 저것만 보라고. 근데 원래는 모든 거에 이렇게 문단을 붙여줄까 했는데
마지막이야 이게. 그 다음에 문단이 없어. 자세히 읽으란 뜻이야. 이 문단만 보고 한번 해봐봐. 다 적어봤어? 자, 이렇게 봐봐. 아무것도 안 주고 찾으라면 다 읽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주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날 봐.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렇게 주면 요거는 아까보다 쉬울 수밖에 없지. 이게 약술 유형이라는 거야. 어떻게 정보를 정확하게 문단을 딱 정해서 주는 경우가 많아. 하나 보자. 경로 고착 현상 중요한 거야. 주요 원인이야. 첫 번째, 초기 선택에서는 뭐가 발생해? 학습 비용과 뭐가?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해야 돼. 맞지? 분명히 돈이 들어. 그 다음에 이유는 어떻게 제한이 돼? 선택 가능성이 제한이 되고, 마지막에는 뭐가 고착돼? 경로가 고착. 말 그대로잖아. 경로 고착 현상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나올 거리가 없어. 다 됐어. 이거를 심화 과정으로 하는 건 수능. 우린 그까지 해야 될 일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딱 됐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 야, 봐봐. 분명 수완하고 수특 중에 비율로 보면 10이라면 수특이 얼마 정도 나온다 그랬어? 8. 수완이 한 2 정도 나온다 그랬어. 그치? 근데 수완은 지금 한참 하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뒤쪽에 파이널 때 좀 들어갈 거고, 지금은 수특을 다 할 거야. 웬만한 거는.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8을 다 해결해 놓고 나머지 2는 2도 중요한 거 아니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갑시다. 3번까지 하고 좀 쉽게. 자, 문제 한번 봐봐봐. 윗글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다음 지문에서 괄호에 들어갈 말을 어디다가 밑줄 칠까? 제시문에서 찾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래서 야, 그런데 이것도 역시 박스 하나밖에 없지. 그럼 이제 보는 방법은 똑같지. 이제는 뭐 봐야 돼? 박스, 괄호, 앞뒤에 단어나 문장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해나가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아마 니들 여기는 3, 2가 바뀌어 있을 텐데 2, 3이야. 그냥 순서대로 가. 자, 한번 보자. 뭐뭐로 보험회사는, 자, 이거지.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에게만 보험에 가입하는 뭐에 직면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 요거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봐봐.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거지. 지금 하는 직면. 자, 그럼 봐봐. 다른 말로 한번 고쳐볼까?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한다지. 보험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바꿔. 근데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 전체를 읽어본 사람들은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분명히 수능에서는 이 단어를 고치겠지만 니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왜?
고쳐놓으면 애들이 딴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은 전체 읽어보면은 문단을 다 읽으면 다른 말로 고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못 고쳐. 자, 보험에 가입하는 직면한다. 혹시 얘를 찾아야 되지. 더 만만한 건 보험에 가입하는 뭐에 직면한다는 얘기지. 근데 봐봐봐.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어쨌든 간에 이걸 못 찾더라도 안 좋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뭐가 직면한다 이걸 찾으면 되는 거지. 자, 이 단락에 있어. 어디에 있을까? 이거 몇 번째 단락이니? 니들이 지문으로 보면 두 번째 단락이지. 두 번째 단락이지. 자, 뭐가 있을까? 눈에 혹시 보여? 눈에 보이는 거 있어? 찾았어? 내가 얘기했지. 지금은 똑같은 거 유사한 거 먼저 찾는 연습하라고. 어디에 보여? 요거 있잖아. 어디에?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 똑같네 하는 역선택의 직면 똑같네. 아예 문장 그대로 준 거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반 정도 나온단 말이야. 자, 됐어. 그러면 첫 번째 1번에 들어갈 건 뭐가 되는 거야? 역선택. 됐어 안 됐어? 그대로 나왔잖아. 역선택에 직면한다. 문제 없지? 썼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회사가 평균적인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무엇을 책정하면 위험 수준이 어가 돼서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지. 자, 평균적인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돼. 위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된대 지금.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이런 거 아니야? 평균적인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되는 거지. 책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보험금이니까. 산정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자, 한번 볼까? 역시 두 번째 문단에 있어. 어디에? 책정이잖아. 평균적으로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불만이란 얘기는 없어. 근데 이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선생님 불만이 없는데요? 똑같은 게 여기까지 있다면 다음에 안 읽어도 돼. 수능은 이걸 다 따져서 다 하겠다는 얘기지만 내들은 나 요 근처 얘기했는데 너희들 뒤에 이해 안 해도 돼. 요거 찾을 수 있어. 요 말을. 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보험료를 책정하면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에게 이거지. 보험료가 높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료를 아끼니까 얘 불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불만이 낮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위험 부담이 낮은 고객은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보험 별로 쓸모가 없는데 돈은 계속 내야 될 거 아니야. 인상되면 열받아 안 받아. 병원 자주 가는 사람 자기는 병원을 좀 자주 간다. 감기 때문에 병원 가? 자주 가? 너는 그럼 니들은 불만이 생기는 거야. 왜? 니들은 불만 없구나. 돈 안 내지? 이 새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되게 불만 많아. 난 병원을 거의 안 가거든. 내가 가는 병원은 뭐가 있냐면 감기. 다른 거는 웬만하면 안 가. 근데 감기는 그냥 감기도 잘 안 가는데 목 감기. 수업하니까 이게 힘든 거 알지? 열나고 이런 건 참을 수 있어. 그냥 목에만 잘 나오면 힘들어. 야, 선생님 오늘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 오늘 수업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갈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목 아프면 이게 말이 안 나오잖아. 그때는 가가지고 막 주사 맞아. 근데 보험료 겁나 많이 내나. 왠 줄 알아? 이상한 놈들이 맨날 병원 가서 나 위험 수준이 낮은 놈이야 높은 놈이야. 나는 낮은 건데 보험료가 인상되면 나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되거든. 난 병원을 안 가는데 왜 자꾸 돈 내라 그래 막 이러면서. 난 그래서 국가에 불만 많은 놈이야. 내가 내 차로 빨리 가겠다는데 왜 돈 내라고 해? 갑자기 뭐 카메라로 사진 찍어준 다음에 사진 찍었으니까 돈 내놓으래. 나 사진 찍으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내 차 찍어놓은 다음에 말이야. 빨리 달렸네. 예쁘게 달렸네. 돈 내. 5만 원. 왜 지랄이야? 어떻게 생각해? 넌 내 차로 내가 빨리 가겠다는데 뭘 해준 거 있는데 나 그리고 아파도 안 가는 사람인데 그럼 나한테 환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팠는데 안 갔으니까. 필요 없어. 돈 더 내래. 돈을 벌면 더 내래. 나 더러운 세상.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다시 봐봐. 그 다음에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은 이탈을 가속화하는, 봐봐. 이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이 이탈을 또 그대로 나왔지. 뭐가 나오는 거야? 3번은 뭐가 나와? 악순환.
거의 그대로 나왔잖아. 지금 뭐 별다른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요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그 말을 했냐면, 여기서 볼까? 보험회사가 보험 고객이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평균적인 위험을 했으면, 나는 평균에 밑에 있는 사람이야,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잘 안 가니까 한참 밑에 있는 거지. 1년에 뭐 감기밖에 없으니까. 내가 의료보험은 그건데, 의료보험 겁나 많이 낸단 말이야. 왜냐면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막 나오거든. 자, 그럼 봐봐. 난 평균 밑인데 평균으로 올라가서 나는 돈 더 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보험료를 책정하면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나 같은 사람이지. 나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높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에서는 보험료가 낮게 되니까 위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불만이 생겨, 기분이 좋아. 위험 수준이 높은 사람은 평균보다 높은 사람인데 평균으로 내려왔지 지금. 그럼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야 돼. 근데 나는 기분이 더럽게 나빠야 돼. 그럼 나 같으면 뭐 해야 돼? 이 보험 계속 들고 싶어, 안 들고 싶어? 그럼 맨날 병원 가는 사람은 들고 싶어. 그래서 그 결과 보험회사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봐봐.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 안 아파도 맨날 침 맞으러 가. 정형외과 가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침 문 열 때부터 시작해서 쫙 줄 서. 한의원이 그래서 안 망하는 거야. 혹시 한의원 가봤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부터 계속 줄 서 계셔. 계속. 특히나 시골에 가잖아? 만명통치아침이. 허리 아파도 침 맞으러 가, 감기도 침 맞으러 가, 그냥 늘 맞았기 때문에 오늘도 가야 돼. 그리고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해봐. 다 농사 짓는 사람인데 병이 없을 리가 없잖아. 나이가 들면 다 쑤셔. 니들은 지금 멀쩡하지. 나는 아침에 이발부터 나와, 진짜로.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속 들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안 든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직면하게 되어 원래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는 거지. 왜? 계속 병원 가니까. 다시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뭘로 이어져? 악순환. 그럼 봐봐. 여기도 뭐가 있어? 역선택, 악순환. 역선택은 뭐가 되는 거지? 이 단어 두 개가 왜 문제가 나올까? 역선택이 나오는 건 누가 되는 거지? 보험을 위험군이지, 위험군. 위험군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가?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만 나오는 역선택이고, 위험군이 낮은 사람은 뭐가 되는가? 보험을 안 드는 거지. 빠지지. 그러니까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양쪽의 입장을 다 대변하는 단어들이니까. 이 두 번째 문단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핵심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 단어 좀 봐야 되지. 시장 참여자들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해. 방지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지.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모색하게 되는데 전략, 대표적이다. 대표적 전략 찾으면 되지. 조금 대놓고 나왔을 거야 아마. 그 대표적 전략은 눈에 확 보일걸? 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대표적 전략 찾아봐봐. 몇 번째 문단에서 대표적 전략이 보여? 그렇지, 대놓고 보이잖아. 그 앞뒤에 뭐가 있어야 돼? 방지도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럼 대표적 전략 근처에서 방지 찾아봐봐. 보여? 세 번째에서 대표적 전략 찾았다며. 그럼 방지도 보여? 그 근처 언저리에? 됐어, 안 됐어? 봐봐. 날 봐. 뭐뭐하게 되니까 문장이 이어져서 대표적 전략이지. 그럼 대표적 전략 앞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지문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니? 세 번째 문단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 대표적 전략 찾아볼까? 이거잖아. 뭘 방지하는 거야? 역선택 방지. 그대로 나왔잖아. 됐어, 안 됐어? 이것은 더 많은 무엇을 가진 쪽, 뭐가? 가진 쪽도 됐고 더 많이란 말은 많이라고도 고칠 수 있지. 그럼 유사한 단어가 있나 봐봐. 이건 뒤에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문장상으로 보면. 더 많은 무엇을 가진 쪽에서 이거야. 찾았니? 어디에? 바로 요거지. 시장 참여자들 그대로 나왔지. 무엇을 방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그게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뭐가 되는가? 요 뒤에만 있는 거지. 순서만 살짝 바꾼 거잖아. 뭐 바로? 신호 발송이다. 신호 발생이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들의 이거잖아 지금. 이랬어, 안 됐어? 그래서 뭐가 되는가? 역선택, 신호 발송, 정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문제 없지? 큰 문제 없지?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자. 이제 핵심 정리 한번 봅시다. 자, 이 노란색 봐봐봐. 정보 획득의 한계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및 역선택의 문제다. 당연히 역선택은 나오겠지. 자, 그러면 대충 읽었다 하더라도 정보 획득의 한계야. 보험회사는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 있어 없어? 딱 보고. 아, 물론 완전히 병자같이 생긴 애는 알 수 있지. 딱 봐도 저거 봐라. 눈이 누리끼리 한 게 저거 황달이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니들 보면서 병자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니는 다 병자야. 정신병자들. 아니, 이거 우정원 얘기가 아니고 현대사회는 다 정신병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치료를 안 한 거잖아. 정신병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뭔 차이야? 그 강도의 차이잖아. 스트레스도 정신병이거든, 사실은. 스트레스 없어? 부자도 스트레스 있다. 나름대로 맞잖아. 스트레스가 있어. 그런데 봐봐. 정보 비대칭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아플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웃긴 게 그래서 보험도 옛날 보험이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옛날 보험이 정말 모든 혜택이 좋아. 점점점 혜택이 없어져. 왠 줄 알아?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파도 막 참고 다 했는데 요즘엔 진짜 손 요렇게 해도 병원 가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피곤해지잖아. 그 도수 치료라는 거 알아? 선생님이 어깨가 이게 50견이라고 해서 이 탈골 비슷하게 돼서 아파. 근데 계속 참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이어서 판서를 몇 년 전에 이렇게 썼었거든. 여기 못 올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 가서 왼손 올려보세요. 네. 오른손 올려보세요. 네. 이렇게 돼. 진짜 이렇게 돼. 올리면 여기서 정말 고통이 오거든. 막 이렇게 와. 도수 치료하면 좋아진대. 도수 치료가 한 번에 뭐 10몇 되게 비싸. 근데 보험료가 되더라고. 보험이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게 안 되니까 해야 되겠다. 그 도수 치료를 하는데, 그러니까 도수 치료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남자 해달라 그랬거든. 왜냐면 막 몸 막 비틀고 막 이게 막 같이 몸 부대끼니까 좀 여자는 좀 부담스러워 나는. 그리고 이왕 할 거면은 좀 힘이 있어야 좋다고 생각해서 남자를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해서 딱 비틀 때부터 와, 나 육두문자가 시작했잖아. 아이씨! 이렇게. 그 다음에 한 10분 하는데 정말 거짓말 이만큼도 안 치고, 나 그 사람이 막 치료하는데 막 꺾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좀 더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됩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지? 왜 친구들 괴롭힐 때 아파 하는데 더 괴롭히는 거.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다가 아이씨 이렇게 쳐버렸잖아. 맞은 건 아니고 아이씨 하니까 아이 참으세요. 뭘 참아 지금 죽겠는데. 그 다음부터 도수치료 안 갔어. 그러니까 보험회사 땡 잡았지 나는. 그리고 막 주사 맞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거의 1년 동안 치료했었어.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야 이게. 요 단어도 잘 봐야 돼. 무슨 한계? 이거 당연히 나오잖아. 뭐 때문에 생기는 비대칭과 역선택이냐 이거 당연히 내겠지. 뭐 때문에 생겨서 정보의 비대칭이잖아. 지금 정보 획득의 한계잖아 이게. 그것 때문에 비대칭과 역선택 문제와 시장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른 정보 비대칭 상황. 봐봐. 정보 비대칭은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아프다라는 걸 많이 얘기해줘 안 해줘 보험회사에. 처음에. 안 아프다고 해야 보험에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보험 들면 다음 날부터 뭐가 됐었냐면 혜택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아니야. 몇 달 뒤에야 이런 식으로. 하도 저런 거짓말 많이 치니까 암이야. 봐봐봐. 암이야. 암 걸렸어. 말기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암이 걸려도 몰랐다 치고 병원 기록이 없으면 병원 기록에서 내가 간 적이 없잖아. 그러면 오늘 계약하면 내일부터 혜택이 되는 거야. 오늘 계약하면 내일이니까 오늘 밤 12시만 지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다음날 그래서 병원 가고 치료해 봤는데 불안하니까 보험 들고 병원 갔는데 보니까 암이야. 다 받는 거야 이제부터. 근데 이제는 걸리고 석 달, 6개월 이렇게 걸어 놓는 거야. 정보 비대칭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식으로. 제 양과 질이야. 네, 질은 뭘까? 아파요. 그런 거야. 많이 안 아파요. 근데 겁나 아픈 놈일 수 있잖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내 시장 참여자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역선택이야. 자, 역선택의 핵심은 뭘까? 시장 참여자지.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는 거 알겠지?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는 놈. 굉장히 큰 병인데 별거 아니라고 하는 놈.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는 역선택이야. 그래서 많이 아픈 놈은 보험을 계속 들게 되고 많이 안 아픈 놈은 보험을 안 들게 되는 역선택이라 그랬지 분명히.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에서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발전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정보를 가진 쪽이 이 비용을 들여 자신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호 발송 전략이 있다는 얘기야. 신호 발송 전략. 누가 하는 거? 누가 하는 거? 정보를 가진 쪽.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보험회사야 보험 가입자야. 이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정보를 가진 쪽이니까 보험회사가 정보를 가져야 돼? 아니면 자기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 자기.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호 발송이야. 나 병 없죠? 맞죠?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니네 보험 들면은 몇 달 동안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체크. 뭐 치료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체크. 이거야. 나 우수하죠? 들어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병명이 있으면 보험에서 거절한단 말이야. 그래 본 적 있니? 혹시 보험 같은 거 체크해 본 적 있어? 아니 근데 엄마가 다 하니까 그치? 엄마가 다 하니까. 니네 어릴 때부터 그 초등학교 때 든 보험이 있을 거야. 그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최고야. 뭔지 알아? 어린이 보험해서 다치면 다 보험 처리해줘. 근데 그거는 만 20세 되기 전까지 다 돼. 그래서 거기 사고 나잖아? 그걸로 다 돼. 엄청 좋아.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 애들이 특별한 질병이 있나요? 엄마들이 뭐라고 해? 없어요. 근데 그 질병이 나오면 보험이 강제 해약이야. 그러니까 그거 나 우수하다고 지금 해주는 거야. 체크. 니들이 말하면 그거야. 뭐 통신이라고 보면 뭐 한 적이 병원 가면은 최근 3개월 동안 주사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어 없어? 그거 우수성이야. 약물 검사할 때 그런 거 그럼 보험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은 스스로 아직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잖아. 됐지? 반대로 정보가 부족한 쪽이 누구일까? 보험회사.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 이 정도는 거기 다 있으니까. 정보가 부족한 쪽은 정보가 많은 상대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상대가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선별적 전략. 이것도 역시 체크하게 만드는 거. 다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더불어 반복적 거래에서 좋은 평판을 구축하는 것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문제의 해결이다. 좋은 평판이 뭘까? 반복적 거래라는 건 올해 들었고 내년에 들고 갱신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뭐가 생겨? 당연히 평판이 좋아지고 신뢰가 쌓이니까 그러면 뭐가 역선택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이 사람 원래 계속 아팠는데 올해도 또 아프네, 내년에도 또 아플 거네. 그럼 보험료 더 내죠. 네. 이 사람 안 아팠네, 내년에도 안 아파, 작년에도 안 아프고 올해도 안 아팠네. 그러면 보험료를 내려주세요. 이런 거야.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대표적이야. 자동차 보험료도 몇 년 동안 무사고면 보험료 어떻게 될까 계속 내려줘. 근데 사고 나면 올려버려. 됐지? 이러한 메커니즘의 발전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당연하지. 이게 핵심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무조건 문제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럼 하나씩 보자. 해보세요. 넣어봐. 저는 일단 핵심 정리 안 써볼게요. 어느 거? 사진 찍으면 되지. 핵심 정리는 사진 해줄까? 핵심 정리는 다 쓰기 어려우니까 이건 사진 써. 그래서 그 자주 봐.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집에 가서 적어. 안 돼. 이거 왜 하는데 자꾸 써보라고. 이거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 새끼들은 프린트 안 주세요. 프린트 주면 잘 안 읽어. 잘 안 읽어. 내가 지금 한두 번 속니? 이거? 자, 이제 이거. 아마 저 핵심 정리 설명만 잘 들어도 이건 그냥 쓸 수 있어. 지문 안 봐도. 왜? 핵심만 쓰는 거니까. 봐봐. 지문 안 읽고 한번 넣어봐봐. 그럼 몇 개 넣을 수 있다? 핵심 정리만 보더라도. 그래서 약술이 쉽다는 얘기야. 내 입장에서는 되게.
오늘은 왜 에어컨이 세게 안 틀어요? 그러게 저거 좀 이따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 온도가 몇 도로 나와? 20도요. 바람이 차? 네. 차대. 근데 여기는 덥긴 더워. 너 추워 안 추워? 바람 없지? 거봐. 근데 이쪽은 덥다니까? 애들이 자꾸 안 믿어. 저쪽이 추워서 애들이 이러는데 나 정말 남학생밖에 없이 겨드랑이 지금 끈적끈적한 거 보여주고 싶어. 너 손 넣어봐 막 이러고 싶어. 근데 서로가 원하진 않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그러지. 여긴 덥다니까. 근데 오늘 특히 약한 애 미리 틀어놨는데 보통 이쯤 되면 애들이 추워하는 애가 생겨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기온 하락하는 입추잖아, 입추. 어제가 있죠. 그래도 더워. 근데 오늘 아침에 올 때도 바람 엄청 많이 불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도가 안 됐더라고. 엄청 시원해지죠. 처음으로 30도 밑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어저께 저녁에 다 적었어? 선생님이 스쿠터가 있거든? 내 유일한 취미,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스쿠터 타고 동네 돌아다니는 거야. 모자 다 쓰고. 왜냐면 내가 술 같은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유일한 게 걷기 싫은 날이 있지. 그냥 스쿠터 타고 그냥 한 10몇 킬로 다 가는 거야. 특히 밤에 안 막히잖아.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렇게 밤에 갔다 오는데 시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스쿠터는 어차피 바람 가르고 가잖아. 나는 막 70, 80 이렇게 안 가고 한 50, 또 60, 안전하게. 왜냐면 내가 무슨 과속할 일이 있니? 오토바이 타고 무슨 폭주족도 아니고. 그거 알지? 그 레트로처럼 생긴 거. 약간 옛날식으로. 뭐라고 해야 돼? 어떤 건지 느낌 알겠어? 왜 유럽에 가면 뭐 영화 가족들이 나오면 연인들이 그 이쁘장하게 생긴 거 있잖아. 그렇다고 여기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배달 그런 거 말고 레트로 형식으로 생긴 거 뭔지 알겠지? 둥글둥글한 그렇지. 약간 둥글둥글해서 여학생들도 많이 여자들도 많이 타고 그거거든. 요렇게 타고 다녀. 붕 타고 모자 다 이거 써야 돼. 이거 안 쓰면 안 돼. 지킬 건 지켜야지. 이렇게 타고 밤에 바라라라라 가. 내게 되게 독특하게 생겼단 말이야. 하얀색. 가끔씩은 열어봐서 차라리 문을 열고 가끔씩은 저기 죄송한데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민망하게.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되게 예쁜데요. 예쁘면 네가 찍어서 가서 찾아보든가. 왜 자꾸 문 열어서 나한테 물어봐? 어저께도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신호를 이렇게 했는데 누가 여기서 문 씩 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 어떤 남자가 여기서 나 남자가 말 거는 거 싫어해. 그래서 저기요 이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거 오토바이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얘기해 줬거든. 이거 어디 팔아요? 대리점까지 잘 모르지 나도. 그냥 어디서 샀다고. 전화번호 아세요? 당연히 모르지. 그 쳐보면 나올 거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 그 유일한 게 밤에 가끔씩. 근데 얼마 전에는 밤에 이게 가도 더워서 안 나갔거든. 바람이 워낙 든 건데 어제는 시원해서 좀 돌았어. 괜찮더라고. 가끔 비 오는 날 가거든. 가끔 비 오는 날 이거 타면 되게 재밌어. 근데 비 오는 날 타면은 비 막 맞잖아. 그럼 맞을 걸 각오하고 어차피 이제 갔다 오면 빨롯으로 입고 이렇게 가면 비 올 때 가끔씩 시원할 때 있거든. 단점은 하나가 있어. 이거 내리면 비가 와서 이게 닦고 다녀야 되고 올리면 눈에 맞아서 또 닦고 다녀야 되고 나는 안경을 안 끼면 안 보이니까 단점이 있어. 그때 내가 잘하는 거 이렇게 하고 가. 요 가림막 뭔지 알지? 가림막 사이로 이렇게 가. 왜? 뭐 나쁜 취미 아니잖아. 남들은 술 먹고 뭐 돈 쓴다는데 나는 그런 거. 그래서 밤에 쓱 나갔다 와. 자 봐봐. 요거 아까 그 핵심 정리만 잘해도 몇 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분명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핵심만 딱 약술은 핵심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그 단어들을 얼마나 내가 이해하느냐 그게 전부야. 전체 지문 해석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씩 보자. 정보 무엇과
비대칭성과 역선택의 악순환이니까 저 단어 세 개는 이미 나왔지 분명히.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저 단어는. 보험에서. 그러면 보험사는 평균 위험 수준 기준에 무엇을 책정해? 당연히 보험료 책정이라는 거 아까 우리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문단에서 봤었지 분명히. 역선택이 나온다고 할 때 보험료를 책정하는 거야. 그 나 같은 사람은 보험료가 인상되니까 어떻게 돼? 빠지는 게 역선택이 저기 뭐야? 빠져버리는 거. 악순환. 역선택은 나 같은 사람은 보험을 안 들고 위험군은 보험을 드는 게 역선택이잖아. 자, 두 번째 책정했어. 위험 수준이 어떤 고객이야? 보험료가 높다고 판단하면 보험사에 뭘 하는 거지 지금? 높다고 판단하는 거지. 뭐가? 위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나는 병이 없는데 자꾸 보험료 인상될 테니까. 전체 내용을 한 방에 정리한 거잖아 지금. 인상되니까 야 잠깐 있어봐. 난 병원은 1년에 2번밖에 안 가는데 보험료가 올해 또 10,000원이 인상됐다고? 또 내라고? 나 이 보험 안 들어. 야 이거 의료보험이 아니야. 이거는 어떤 보험이지? 사설보험, 뭐 삼성생명이나 막 이런 데 있잖아. 하나생명보험 이런 보험사를 얘기하는 거야. 의료보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다 내는 거야 그냥. 됐어 안 됐어?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은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위험 수준이 어떤 고객이야? 당연히 높은 고객이지. 그 사람들은 보험료가 어떻다고? 낮다고 판단하는 거지. 여기 높다 낮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지 분명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험사 어떻게 하는 거야? 이탈하는 거지. 보험을 더 이상 안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는 틀려도 돼. 이 단어가 있으니까 이탈이야. 반면에 얘는 보험사를 이탈하는 거 그렇지. 가입이 더 많아져야 되겠지. 아까 핵심 내용이지. 단어만 살짝 다르게 쓴 거야. 이래서 지문에 다 있어 분명히.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다 지급하면 보험료는 당연히 뭐가 돼? 인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비대칭성 때문에 생긴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역선택을 이제 해야 돼. 그래서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은 보험료가 뭐하다고? 높다. 이거 지금 두 개 당연히 지금 반복한 거야 지금. 제시문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높다고 판단하면 보험사를 이탈하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은 보험료가 뭐가?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거지. 얘와 얘야. 얘 맞고 얘 틀린 놈은 더 웃긴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보기 1, 보기 2 하고 보기 1에 이런 정보들 주는 경우도 많잖아. 똑같이 찾아 쓰라고. 그러면 봐봐. 9번째는 뭐가 되는 거지? 바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잖아. 이됐어 안 됐어?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핵심 정리만 보더라도 다 찾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요거야. 신호 발송이라는 것과 선별이라는 것. 요 단어 아니 노란색 쳤지? 왜? 저거 문제 안 나왔으니까 지금 선별이라는 것도. 요거 해야 봐야 돼. 왜? 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니들이 너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지. 야, 나는 이 베이스를 좀 했다. 당연히 이 지문들, 이 내용들이 기억이 나야 돼. 근데 얘기했지. 올해는 그거 다 맞추게 하려고 그냥 꼼꼼하게 하는 거야. 작년에 이거 니들이 스스로 해봐. 이랬는데 이것들을 못 믿겠어, 이제는. 하는 놈만 하더라고. 근데 이거 쓰면서도 한번 보고 다시 풀면서도 한번 보고 그러면 찌꺼기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최소한.
자, 이제 같이 보면서 좀 보자. 날 봐봐. 수능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 수능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딱 하나 맞출 수 있어. 뭘까? 일치불일치 정도야, 그치? 근데 수능은 막 장난치고 여기저기 막 섞어야 되잖아. 근데 약수는 딱 이거에 전부야. 이게 전부야.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면 잠깐 있어봐. 나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럼 맞출 수 있어. 수능은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못 맞춰. 차이가 뭘까? 약수는 본 거 같은데 지문에서 찾아 쓰라고 하지. 나 이거 맞아. 이거야, 이거.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약수는. 왜냐면 추론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잖아. 반면에 수능은 이거 본 거 같은데 말장난 치워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 거 같은 데는 안 돼, 수능에서는. 약수는 본 거 같은데 가능해. 그래서 자꾸 쓰게 만드는 거야. 별 방법 없어. 자, 그럼 봐봐.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이지. 니들 봐봐. 지금 2번 얘기하고 선생님 설명을 이렇게 하면 안다. 비대칭성은 뭘까? 정보를 누구는 잘 몰라? 보험사는 잘 몰라, 그치? 비대칭이야. 그래서 정보를 속이고 오니까 나중에 뭐가 돼? 보험료를 뭐 시켜야 돼? 인상. 봐봐. 이렇게 그대로 나올 수 있잖아. 다 알잖아. 봐봐. 이게 전부야. 딱 이 정도 알면 된단 말이야. 이 정도 아는 게 4등급이거든, 사실은. 3등급부터는 더 깊게 들어가잖아. 그냥 딱 여기에서 끝내겠다는 얘기야, 약술 자체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역선택은 뭐니? 알지? 역선택, 선택 안 하는 사람과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지.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돼? 안 아픈 사람, 아픈 사람? 보험회사는 웬만큼 안 아픈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 아픈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 안 아픈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아픈 사람을. 정보 비대칭성문에. 봐봐, 다 알잖아. 대충 알잖아. 그럼 이제 찾아 쓰시오면 맞다, 이거였지. 맞아. 이거 같은데 읽어보니까 맞네.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신호 발송이야. 정보가 많은 쪽 누구지? 정보가 많은 쪽 구직자가 될 수도 있고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 이 글에서는 뭐가 될 수도 있어? 정보가 많은 쪽은 여기 나오는 보험 고객. 그럼 봐봐. 신호 뭐가 발생하는가? 또 정보가 부족한 쪽은 신호 상대방의 특성 뭐야? 자, 저 단어 분명 지문에 있어. 1번은 뭐가 되는 거지? 신호 발송이지, 이게. 얘는 정보가 부족한 쪽은 신호 관찰. 그거 저건 아직 문제 없었잖아. 그래서 나와야 되지. 왜? 둘의 관계를 다 찾아야 되잖아, 핵심적인 거. 그럼 봐봐. 관찰 알겠지? 저게 아픈가 안 아픈가? 나는 안 아픈데요? 보낸단 말이야. 야, 발송이 뭔지는 알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뭐가 발생하는 거야?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왜? 나 보험 들어야 되잖아. 근데 비용은 어느 정도의 비용일까? 많이 내는 걸까? 적게 내는 걸까? 중간을 내는 걸까? 중간. 먼저 중간 내는 거 평균을 잡았다 그랬잖아. 알아라. 상대방의 특성을 무엇하는 거지? 추론하는 거지. 이 사람이 안 아프구나. 안 아플걸? 이 사람이 이만큼 정보를 줬으니까 나는 암에 걸린 적이 없었을걸요? 걸리지 않을걸? 근데 걸렸네? 그럼 뭐가? 고객이 어떤 고객? 위험 부담이 높은 고객이 돼버린 거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둘 사이에 무슨 조건? 균형 조건. 둘 사이에 균형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가입을 했어. 신호 발생 뭐가 되는 거야? 균형 조건이 만들어졌어. 자, 우수할수록이라는 거지. 우수할수록 신호 발생 비용은 당연히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높을까 낮을까? 높다 낮다라는 걸 정말 잘 내거든, 이 인간들은. 높을까 낮을까?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숨겨진 특성은 누구 거? 구직자 거, 가입자 거, 이거지. 이게 높다라는 건 건강하다는 얘기야, 삐리비리하다는 얘기야. 건강할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거지, 당연히. 봐봐, 다 알잖아. 다른 거 깊게 들어가서 알 필요가 없단 말이야. 딱 이것만. 반대도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선별은 정보가 많은 쪽은 보험 고객이고 정보가 부족한 쪽은 보험회사 알지. 선별해서 고르고 싶은데 고를 수 있어 없어? 못 골라. 왜? 숨기면 되니까. 그래서 뭐에 맞는 선택을 해야 돼? 자신의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하고 선택지를 제공하지. 아까 선택지 제공했지 뭐? 다양한 선택지 제공한다고 제시문에 그대로 있었던 거야. 선생님이 다른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체크하게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니들이 아마 뭐 가입할 때 다양한 선택지 준다, 걔네들도? 필수, 선택 이렇게. 근데 웃긴 건 난 안 하고 싶은데 필수 안 누르면 절대 뭐 안 해줘. 가입 안 시켜주지. 왜?
니들이 정보를 다 숨기니까 필수를 만든 거야. 근데 내 기억은 하는데 어떤 거는 선택을 안 했다고 가입 안 시켜주대. 그럼 필수로 하든가, 이 자식들. 근데 그 선택이 거의 대부분이 나는 필수 중에도 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3자에게 정보 제공 이거 있잖아. 그 광고 계속 오잖아. 그걸 안 하고 싶은데 그게 필수로 들어가 버린 거야. 돈 벌라고, 이 자식들. 자,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은 무엇 보험료를 선택해? 자, 보자. 뭐지? 낮은 보험료와 와관데 이게 없네. 그치? 무슨 보험을 선택해? 높은 보험금을 선택한다. 당연하지. 내 조금 내고 많이 받고 싶은 거잖아. 요런 것들. 인간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야, 너 보험 들면은 비싼 보험인데 혜택이 적은 거 들래? 싼데 혜택이 많은 걸 들래? 당연하지. 비싼데 혜택이 많은 걸 들래? 싼데 혜택이 많은 걸 들래? 당연히 싼 거지. 그거 숨기는 거야, 자기 거를. 나 안 아파요. 괜찮아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자, 낮은 보험료와 낮은 보험금 또는 높은 보험료와 높은 보험금. 이 사람들은 낮은 보험료를 냈다라는 거는 뭐가 되는가? 보험금도 건강하니까 낮게밖에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 별로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 높은 보험금을 받겠다라는 거는 저 병자니까 돈 많이 받겠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은 어떤 거야? 얘랑은 반대가 되면 되잖아.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은 뭐가 되는 거지? 보험료와 보험금. 이건 됐지, 분명히. 그래서 낮은 보험료와 낮은 보험금 이거잖아. 이거니까 얘는 높은 보험료와 높은 보험금. 근데 질문 하나. 왜 높은 보험료인데 낮은 보험금이 아니라 높은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일까? 암이 걸렸으니까. 암이 안 걸린 사람은 돈 조금만 내지만 치료비가 없잖아. 보험금이 없어, 거의. 근데 암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험금 많이 내. 근데 암 걸려서 수술 받아야 돼. 되게 많이 돈을 지불해 줘야 되잖아. 그건 높은 보험금이야. 봐봐. 그래서 우리가 내 유산가 하나 내줄까? 화물 트럭 있지. 화물 트럭이나 택시 기사들이 있지. 보험금이 낮을까 높을까? 운전자 보험이 낮을까 높을까? 버스, 화물, 택시 기사들이 있지. 일반인들에 비해서 보험료가 낮을까 높을까? 위험이 많은 사람들이야, 적은 사람들이야? 많은 사람들. 그럼 보험료가 높은 사람들이야. 그 보험료 되게 높아. 15년 동안 무사고는 보험료가 낮아져. 왜? 15년 동안 있으니까 추론해봤을 때 이 사람은 내년에도 사고 안 날 가능성이 높네. 보험료를 깎아주는 거야. 이 됐어 안 됐어? 혹시 어릴 때 병원에 입원한 사람, 입원했던 적 있는 사람, 뭐 때문에 입원했어? 너는? 뭐 해서? 혹이 어디에? 여기에? 왼쪽에 혹이 생겼어? 그러면 넌 간 적 없어? 그러면 보험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좋은 고객이야? 니들은 블랙리스트야. 저 새끼 운동시키지 마,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 대산에서 생활을 생각해 보면 돼. 어려운 거 아니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없지, 분명히. 그럼 봐봐.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뭘까? 자,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가 있어. 가입자는 보험사에게 뭘 제공해 줄까? 자기의 정보 제공해 줘야 되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사실대로 얘기 안 해? 처음에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사가 만든 게 뭘까? 다양한 선택지에 체크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처음에 아무도 모를 때는 보험료를 평균으로 잡아. 그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맞네? 그럼 너 병원 자주 가네? 뭘 인상해?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냐? 보험료 인상하지? 그럼 누가 보험이 안 들기 시작해? 병 안 걸리는 놈들. 그게 역선택. 맞아, 안 맞아? 나 안 해. 나 다른 보험 들 거야. 맨날 보험이 너무 높아. 막 이렇게. 근데 자주 아프는 사람은, 대박. 이 새끼 잘 주네? 계속 들겠지.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너 있잖아. 보험사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봐봐. 잘 들어. 돈이 나가는데, 안 아픈 사람에게 보험금이 많이 나갈까? 아픈 사람에게 보험금이 많이 나갈까? 그치? 아픈 사람에게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거야. 아팠으니까 안 아픈 사람에게는 보험금이 거의 안 나가잖아.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보험금이 거의 안 나가. 나 얼마나 우수 고객, 난 VVIP 고객이야.
생각해봐. 1년에 감기, 그 목 감기 때문에 두세 번 가는 거 말고 가지 않고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고객이니? 적극 권장할 걸, 보험사에서. 맞아, 안 맞아? 니들은 사회에서 이제 실업자로 분류돼서 보험을 안 낸단 말이야. 근데 엄마들이 다 들었을 거야. 설마. 내 자식인데 이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적이야. 이 새끼 죽어라 하고 안 들었을 때는 없을 거 아니야. 이랬지.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 이런 것들이 간간히 나오긴 해. 어렵게 보이지만 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지. 됐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4번부터 하겠습니다. 20분 쉴게, 20분.